네, 중국 고정문학사 세 번째 주 화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처음에 실시간 강의, 그리고 앞으로 4월, 5월의 강의에 대해서 대충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요. 초사, 서안부 이렇게 예, 제가 이거 강의 계획서에서 동안부를 먼저 썼는데 서안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번 주가 사실은 이제 초사하고 서안부를 화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4월, 5월에 휴일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시간에 저희가 수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아직 연락 받은 바가 없어서 일단은 진도를 빨리 빼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목요일 수업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는데 초사하고 한부 같은 경우에 저희 교재를 쓴 이 선생님하고 약간 다른 경향이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서구 국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어떤 이론 전개되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래는 초사 서안부를 이번 주 화목에 거쳐서 해야 되지만 오늘 이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초사하고 서안부의 새로운 경향,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이유는 예, 차츰차츰 제가 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 1주, 2주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음, 조금 전에 결정이 났는데 4월 전체 기간 동안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큐피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온라인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제가 실시간 강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컨텐츠 문제 때문에 조금 안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3시 30분에 블랙보드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일찍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실시간 강의의 진행은 온라인 녹화 강의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실시간 강의를 하면서 달라지는 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스크린을 를 통해서 보든가 아니면은 그냥 제가 구두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도를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이제 수업 참여도에 연결된다. 수업 참여도 점수에 연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답을 잘 못하셔도 점수 빵점 받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출석을 대신 하되 제가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무슨 내용을 공부했는지 물어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하면 곤란하겠죠. 근데 그 정도로 얼굴 두꺼운 사람 별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제 경험상 예,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에 맞춰서 예, 준비를 조금이라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수업 때는 제가 주교재, 부교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읽어보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체크를 하고 이러면서 역시 예, 수업 참여도를 반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게 참 실시간 강의에서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저도 아직 음, 예, 100%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해보고 네, 그러고 이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동주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 동주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경이 계속 이어졌고 시경 뒤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시가 장르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주문학에서는 시경의 어떤 뒷물이 조금씩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시가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산문 장르에 해당하는 어떤 문학 작품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책에서는 사건을 기록한 글, 그래서 역사책에 가까운 글, 그리고 사상을 기록한 글, 그래서 철학책에 가까운 글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이 책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복습 시간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런 텍스트 위주로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추와 자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춘추하고 자전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춘추자전 이렇게까지도 불립니다. 춘추는 공자 육경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나라의 중요한 일을 편년체로 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역사서입니다. 그 시기는 약 여기 보셨지만 250년 정도,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400, 500년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짧은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적인 어떤 문체적인 특징을 보자면은 큰 일에 대해서 그냥 너무 담담하게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배경 설명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시기의 어, 문장의 발달 수준이 이 정도에 머물렀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뭐죠? 아마 그게 첫 번째였기도 한데 원래 역사의 기록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전통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전. 이게 자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추의 전 하면은 뭐죠? 이게 이제 주석이거든요.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달았는데 누가 달았냐면 좌씨가 달았다라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불립니다. 좌씨 춘추 혹은 춘추 좌씨전이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이 달렸기 때문에 춘추를 보충 해설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게 좌전어의 문체적인 특징입니다. 춘추는 어땠죠? 이렇게 간단한 기록이죠. 그렇지만 자전으로 넘어오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읽었던 대화문이 기억나실 겁니다. 짧은 대화로 이루어진 진초 전쟁을 초나라 임금하고 신하들이 진나라 진영을 어떻게 이 짧은 대화로 묘사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게 대화의 활용입니다.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대화의 활용의 저간을 보시면은 생동감 있는 묘사 파트에 들어가겠는데 특히 등장 인물들의 성격 이런 것조차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의 상황도 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생동감 있게 대화를 잘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좌전문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춘추에서는 조금 짧은 어떤 기사문의 반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길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인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이제 대화문의 활용 그리고 인용문의 활용 이게 이제 좌전문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인용을 어떤 때 활용을 하냐면 유화적인 정치 이론이나 윤리를 강조할 때 그럴 때 인용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인용 같은 경우라면은 어떤 인물이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임금에게 아래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좀 교훈적인 어떤 훈계를 내리는 말 이런 것들이 인용으로서 많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인용이다 보니까 뭔가 구어체를 썼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용 부분에서는 형식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아분과
대꾸 활용, 수사에 많이 쓴 아주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문체가 이 인용문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을 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전국책을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국책 같은 경우에 자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약간 같이 이렇게 대척에 두고 보셔야 되겠어요. 자전보다 전국책은 어떻습니까? 긴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은 인용문에서 나오듯이 이제 정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윤리를 강조하는 긴 말의 인용 이런 것들이 자전하고 아주 상당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형식적이고 수식적인 이런 부분까지 자전은 인용문의 그런 어떤 발전 단계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전국책에서 저희가 한 문장 보셨지요. 어부의 이익, 어부지리를 보셨는데 거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조개하고 황새의 어떤 씨름, 그런데 이제 지나가던 어부가 이익을 취하죠. 그런데 조개하고 황새를 묘사하는 그 문장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드러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전국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산문 특징적 문체의 틀을 거의 잡은 그런 장르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아름답고 세련된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사건을 기록한 글에 대한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